그러면 먼저 제 1장입니다. 1장이고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경영학 입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장 경영학 입문을 설명드리기 전에 뭐부터 좀 먼저 설명드릴 거면 이 경영학 입문이라고 하는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감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경영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도요. 계속 끄집어내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체계를 잡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교재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경영학 입문이라는 용어는요. 사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묶어놓다 보니까 어떤 용어가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만들어 놓은 용어거든요. 그러면 이 경영학 입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크게 두 가지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한 가지는요. 이제 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경영학 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경영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경영학 원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역시나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이나 개념들이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경영학 원론적인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영학 원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거냐는 거고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이야기를 하게 될 거냐면 일단 경영학 얘기할 거니까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제목을 좀 쓸 거냐면 경영학의 기초 개념이라는 제목을 좀 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초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개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주제를 좀 얘기할 거냐면 역시나 경영학을 하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을 거죠. 경영학 학문이라면 뭔가 다루고 있는 대상이 있을 거고요. 그 대상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경영학하면 어떤 용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거예요? 기업이요. 기업이요. 네. 경영학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애가 좀 특이한 거예요. 달래 특이하다는 건 아니고요. 기업이라는 애는 분명히 개념상으로는 존재하죠. 기업 그러면 몸다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도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업이라는 존재는요.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업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실체는 뭐가 될 것이냐? 기업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저는 이제 저한테 기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가장 없어 보이는 표현으로 기업을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람 덩어리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을 움직이는 실체는 뭐가 될 거냐면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종류가 누구냐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줄 거냐면 경영자라고 이름 붙여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떤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 붙여줄 거냐면 종업원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근데 경영학은요. 사실은 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냐면 생각보다 종업원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학문이 경영학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얘기하면 종업원은 소모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영자라는 문제가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경영자와 기업이라는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뒤에 본격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일단 경영학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기업은 뭔가 한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활동을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풀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면 기업은 활동을 할 거고요.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을 거냐면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어떠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요. 조금 표현을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냐면요. 그 한정된 자원을 소비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근데 그 한정된 자원의 소비를요. 뭐로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화폐적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화폐적으로 환산하는 문제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실 테니까. 네. 자원의 소비라는 것을요. 화폐적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자원의 소비를 화폐적으로 환산한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줄 거냐면 비용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는 원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제가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비용이라고 할 거예요, 원가라고 할 거예요 라는 것은 일단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비용과 원가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실 거거든요. 특히 회계를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개념과 원가의 개념은 분명히 다른 개념일 거예요. 근데 저는 회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 비용이라는 개념과 원가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을 구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원의 소비를 화폐적으로 환산한 것이 비용 또는 원가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미 회계학적에서 얘기하셨겠지만 그 비용 또는 원가라고 했을 경우에 걔네들은요 구분할 수 있어요. 분류할 수 있죠.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분류들이 생각날 거냐면 비용은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어요. 또는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어떤 얘기를 갖다 쓸 거냐면요 직접비와 간접비요. 그러면 뭐가 직접비고요 뭐가 간접비예요? 속으로 하고 계시라고 믿고요. 네, 믿고요. 직접비는요 그 추적이 가능한 비용을 직접비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간접비는요 추적이 불가능한 비용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좀 종합하면 좀 많이 돌려서 얘기한 거긴 한데요. 기업은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활동도요. 뭔가 하긴 했는데 그 활동이 어디에 기여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활동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활동도 있을 거예요. 물론 기업 활동은 그 두 활동을 품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활동이요. 그런 활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요. 경영 강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인적자원관리니 생산및 운영관리니 마케팅이 또는 이제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재무관리니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할 거예요. 근데 어떤 활동도 있을 거냐면요. 추적이 불가능한 조금 다른 표현을 써서 얘기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런 활동도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런 활동들을 경영학에서는 통칭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경영관리 또는 경영관리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경영을 시작하기 전에 원론적인 관점에서 경영관리라는 문제들을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전략이라는 문제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거냐면 경영학의 기초개념이라는 관점에서는 딱 두 가지 얘기만 할 겁니다. 물론 그 두 가지의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이 좀 많긴 한데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일단 경영학의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경영학의 의의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좀 이야기할 겁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할 거고요. 이미 좀 전에 얘기한 얘기들이 많이 포함돼서 얘기가 시작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이 뭔지에 대한 개념이 파악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좀 얘기할 거냐면요. 경영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경영학을 공부하니까 경영학 학문이라는 관점을 접근해 보면 이 경영학의 발전 과정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처럼 경영학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경영학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잘 발전해 왔겠죠 뭐. 예.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사실 순수하게 경영학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분명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 경영학에서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해서 절대로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당연히 내년 공회사 1차 시험에서 경영학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저 역시 이제 스콥이나 포커스 자체는 어디에 맞춰야 될 거냐면 그 시험이라는 것에 맞춰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에 맞춰 생각해보면 얘는 너무나 중요해요. 예. 경영학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문제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시험 문제를 만들기가 너무나 좋은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경영학의 발전 과정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발전해 가냐면요. 지극히 이론 베이스로 발전을 해요. 예. 이 이론이 나오면 이 이론에 반대되는 이론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걸 한 번 더 발전시킨 이론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론 베이스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객관식 문제를 만드는 관점에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만들어졌는데 좀 이상해 보여. 그러면 출제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 이론과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얘기는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출제라는 관점에서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문제와 경영학의 발전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끝나고 나면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하겠죠. 경영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물론 그렇게 많은 시간 할애하지도 않을 거고요. 역시나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포커스를 맞춰놓게 되면 그렇게 많은 출제분들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거고요. 다음 두 번째
기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라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관점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기업 자체가 뭔지에 대한 문제, 기업 자체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많이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역시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단지 그냥 이런 게 기업입니다. 뭐 심지어 제가 시간이 쫄려가지고 욱해가지고 뭐라 얘기하고 넘어갈지도 모르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업은 사람 덩어리예요 라고 얘기하고 넘어갈지도 몰라요. 네. 어쨌든 간단하게 이건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가 역시나 시험을 보시던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냐면요, 이 기업이라는 존재는요 혼자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움직이기도 할 거예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한꺼번에 움직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칭으로 우리는 어떤 용어를 가지고 접근할 거냐면 기업 집단화라는 용어를 가지고 접근할 거고요. 여기서는 출제거리가 조금 있어요. 출제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요 경영자와 기업이라는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은 가름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간접비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이라고 말씀드렸던 경영관리라는 활동이 있다는 거고요. 이 경영관리라는 관점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거냐는 건데, 역시나 그 기업의 활동들 중에 간접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 학자마다 조금 차이점을 보여요. 근데 현대 경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총 4가지 활동입니다. 총 4가지 활동이고요. 그 4가지 활동이 바로 뭐냐면 계획화라고 이야기하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 조직화라고 이야기하는 활동이고요. 세 번째 지휘라고 이야기하는 활동이고, 마지막으로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요 4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거고요. 역시나 어떤 쪽에서 많은 시간들을 좀 쓰게 될 거냐면 계획화와 조직화라고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좀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거고요. 예, 지휘나 통제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요 문제들을 가름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각각이 연도 교재 편제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하나씩의 절들이 되는 겁니다. 절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4절 경영 전략이라는 문제를 얘기하게 될 건데요. 그럼 도대체 이 경영 전략이라는 것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냐라는 거고요. 이건 여기서 지금 공개하진 않을 거고요. 요 내용이 끝나고 나면 요거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떤 얘기들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논리를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경영 입문이라고 얘기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 보시게 되는 거고요.